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오늘은 KF 블레이드 2를 드디어 샘튜브에 가져왔습니다. 블레이드 2를 리뷰를 저희가 한번 했는데 이런 스피커들이 있어요. 스피커든 앰프든. 근데 주로 스피커들 중에 매장에서 이렇게, 매장이라는 데는 여러 제품을 같이 진열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잘 해놨는데도 또 더 좋은 앰프나 이런 걸로 세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스피커를 동시에 놔야 돼서 배열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고, 손해를 본다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그 스피커 소리를 본연의 모습까지 보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매장에서는 펼쳐집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2를, 정확히 말하면 블레이드 2 메타죠. 샘튜브에서 한번 다시 좀 제대로 좀 들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고 오게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소리일까, 저도 이 스피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두 번이나 업버전이 된 2에다가 또 메타까지 된 이 제품을 어떤 소리가 날까, 좀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소리가 날까 좀 궁금했었는데 가져와 보니까 역시 이런 거죠.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사자는 야생에 풀어놔야지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죠. 발톱도 무뎌지고 뭔가 이 식성도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활동하는 반경을 만들어줘야 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블레이드 2, KF 블레이드에 대한 얘기는 뭐 앞에 자세한 얘기들 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얘기, 뭐 리뷰들 글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KF의 50주년을 기념했던 제품은 사실 LS50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래 이 50주년을 기념했던 제품은 바로 KF의 블레이드였습니다. 근데 2011년에 발매됐으니까. 블레이드를 만들고 이 50주년이라는 이름은 LS50을 붙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조금 이렇게 등급이 너무 높은 제품보다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KF의 시작을 어떻게 상징할 수 있는 60주년이니까, 50주년이었으니까 뭐 그런 제품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LS50에다가 이제 이름을 50을 거기다 붙였는데, 사실은 제가 리뷰에도 한번 쓴 적이 있지만 블레이드가 그 KF의 50주년을 기념한 제품은 블레이드였습니다. 블레이드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것만 싹 띄어 가지고 이제 LS50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종종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불과 한 50cm 높이? 50cm 높이의 LS50 뒤쪽에 1m 50이 넘는 1m 70이 되는 블레이드가 가려져 있었다. 이런 얘기를 멋있게 보이려고 뭐 그런 표현도 쓰고 했습니다. 여하튼 좀 그래서 LS50에 가려져 있는 스피커가 바로 블레이드입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그 KF를 대표하는, KF가 이제 60주년이 넘었는데 KF를 상징하는 KF의 오리지널 원료에 해당하는 제품은 레퍼런스 시리즈들에 지금 담겨 있고요. 그거를 플래그십으로 끄집어낸 게 바로 이 블레이드라는, 이렇게 블레이드를 바라보시면 대략 맞는다고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 2 메타는 원이 높이가 70 몇 cm 정도 되고 1m,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줄였어요. 2는 조금 더 확 줄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1m 한 50이 채 안 되는 높이로 조금 더 공간이나 이런 데 잘 들어맞게, 그 KF1은 원래 블레이드라고 부르다가 이제 2가 생겨서 1이 됐는데, 오리지널은 좀 더 크고 좀 넓은 공간에 쓰라고 만든 스피커고, 반대로 이제 2가 나오면서 조금 작고, 그래봐야 뭐 차이도 많이 나지도 않지만, 그리고 조금 더 긴밀한 이런 구성을 한,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그런 설정을 한 게 바로 2였고, 거기에 이제 메타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블레이드 2 메타가 돼서 안에 내부 구조가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뀐 그 KF의 원류 중에 플래그십의 바로 밑에 주니어로 개발이 된 게 바로 옆에 보이시는 저희가 오늘 다룰 KF의 블레이드 2 메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일 궁금하실 게 그러면 샘튜브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려드리고, 샘튜브에서 어떻게 소리가 난다기보다 제가 이 스피커의 민감한 부분들, 각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 다음에 뒷벽하고 옆벽에서 얼마큼 띄워야 되냐, 그리고 앰프는 뭘 쓰는 게 좋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가능한 한 제가 할 수 있는 제 이 청음실 환경에서 최적으로 맞춰놓은 채로 그렇게 시청을 하면서 녹음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There's music in the air and lots of loving everywhere. So give me the night. Give me the night. Give me the action. A place to dine, a glass of wine, a little late romance. It's a chain reaction. You'll see the people of the world coming out to dance. Cause there's music in the air and lots of loving everywhere. So give me the night. Give me the night. So come on out tonight and we'll leave the others on a ride to paradise.
네, 들어보셨죠? 제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블레이드 2 뭐 스펙을 읽고 이러는 게 아니고 리뷰에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그런 건 좀 저도 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요. 이 제품에 대한 글에도 안 쓰여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메타라는 방식, 그 캠프 유닛의 뒤쪽에다가 요만한 손꼴만한 걸 붙여가지고 디퓨징을 시킨 거죠. 안에 생긴 공진을 다 원래 음원에 없는 소리를 소멸시키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었어요. 그걸 넣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넣고 보니까 공진을 더 많이 해도 되는, 좀 더 에너지를 더 크게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 트위터 앞쪽에 이렇게 앞쪽에 붙인 디퓨저, 왜 트위터 앞에 이런 걸 왜 막아놨나, 가로줄이는 것도 있고 막 세 개가 와서 이렇게 한 군데로 막아놓은 것도 있고, 이게 트위터를 못 만지게 했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트위터가 많은 에너지를 좀 더 줘도 고음이 왜곡이 되거나 뭐 강한 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디퓨징 장치인데, 그걸 안에 넣은 게 좀 더 다른 구조물이 됐죠. 안쪽은 좀 달라야 되겠죠. 안쪽엔 체인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메타인데, 메타가 되면서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 소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표현력이 더 많아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앰프가 좀 더 드라이브를 잘해야 된다는 뭐 그런 전제도 필요하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이 미드레인지, 5인치 미드레인지하고 1인치 이 트위터가 하나의 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뭐 그 텐저린 가이드라 그래가지고 앞에 이렇게 8개 꽃잎처럼 해가지고 음도 정확하게 서로 섞이지 않게 진행 방향도 교통정리 해가면서 나가도록 만든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유니큐의 이 동축 캠프 특유의 캠프 특허의 유니큐의 12세대 버전인데, 이 메타가 되면서 그럴 거 아니야. 앞으로 힘이 더 많이,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줘도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이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 사이가 여기 간 게 서로 다르게 진동을 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미드레인지는 앞뒤로 진폭이 더 크게 하고 트위터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요만한 진짜 1mm도 안 되는 틈이 있는데, 그 간극에 대한 설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겼고, 안쪽에 체인버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 뭐 그런 게 곳곳에 바뀌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가장 큰 몸체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블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원은 더 크지만 투 메타는 그런 기술이 가장 큰 바디로 적용될 수 있게 한 모든 캠프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측면에 서로 보스 캔슬링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퍼, 6.5인짜리 우퍼가 두 쌍이 있어요. 총 4개, 좌우를 바라보는 총 4개가 서로 페어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 앞쪽으로 유니큐가 되어 있는 서로 90도 방향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라고 그래서 음의 시작 부분은 이쪽 우퍼의 중앙, 그 다음에 정면으로는 저기의 뒤쪽. 그래서 세 방향의, 뭐 벡터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세 방향의 딱 중심에서 시작하는, 똑같은 점에 시작한다는 그런 원리로 제작이 돼서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라고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각 유닛을요. 그렇게 돼 있는 구조로 이 제품의 퍼포먼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역이 넓다는 데 있어요. 그게 LS50하고 가장 큰 차별화가 되는 점이죠. 덩치가 괜히 커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역이 급격히 마이너스 6dB씩 감소하는 구간까지 하면은 34Hz 낮은 대역은, 그 다음에 높은 대역은 45kHz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넓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플랫하게 가는 구간만 봐도 40Hz, 35kHz까지 가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대역에는 우리가 듣는 음악 중에 재생을 못하는 음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일부. 음악을 1시간 들으면 잠깐 1분 정도 나오는 구간 정도, 뭐 그런 곡만 그런 부분만 이어지는 곡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주칠 일이 많지 않은 그런 아주 일부 대역을 빼고는 전 대역을 다 재생하는 스피커라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잘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 디자인 가지고 얘기 많이 드렸죠. 이게 브랑쿠시라는 루마니아 작가, 얼굴 같은 거 이렇게 조각하는 그분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버드 인 스페이스라는 제품의 그 조각을 그대로 형상화한 에릭 첸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했다 그랬잖아요. 뉴욕에 있는 디자이너. 그분이 그걸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그냥 모양만 따서, 그래서 캐프에서는 이걸 블레이드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모양만 땄다기보다 자세히 보면 이 제품을 어떻게 써라, 그 다음에 음향적인 부분도 상당히 고려가 돼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써라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 제품은 이렇게 딱 각 맞춰 놓고 여러 스피커 사이에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얘만 딱 놓고 쓰라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텅 비운 채로 공간 속에 새니까 새 한 마리를 놓듯이 그렇게 배치를 하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치를 해야 이 스피커의 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샘티브로 가져온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뭐 미리 구매자나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자면, 정면에서 놓고 봤을 때 토인을 주어서 이 바깥쪽 우퍼가 안쪽하고 바깥쪽에 있잖아요. 바깥쪽 우퍼가 살짝 보일 정도까지만 토인을 주고, 좌우로 한 스페이싱을 뭐 각자 공간에 따라서는 50cm, 뒷벽하고 옆벽에서 뭐 더 많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사이에는 특히 한 50cm 반경 내는 아무것도 두지 않게 그렇게 배치하면 엄청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제 주변에 오디오 오래 한 분이나 캐프를 한 번도 안 써본 분 중에서도 이 스피커에 대한 칭송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그렇고요. 굉장한 소리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막 다이나믹을 듣는 그런 스피커라기보다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난, 그리고 어느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의 원래 본령을, 원래 그 곡의 연주자나 그 녹음을 한 분이 표현하고자 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이 제 짝이라고, 저는 거의 제 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굉장히 드라이브가 서로 잘 들어맞는 벨칸토의 샘티브 형사에 있는 레퍼런스 600M 모노블럭하고 2.8 DAC, 그 다음에 E1 스트림, 이렇게 조합으로 들었는데, 곡을 지금 세 곡을 녹음을 했잖아요. 들어보시면 첫 곡 같은 80년대, 제가 처음에 들은 건 80년대 들은 곡인데, 이게 Give Me the Night이라고 조지 벤슨이라는 아주 펑키한 곡이죠. 이 곡을 들어보면 이 덩치가 낮은데 여기 34Hz까지 내려가고 우퍼가 4개나 달린 이 덩치가 아주 순발력 있고 가뿐하게 아주 경쾌한 발랄함으로 이렇게 그루브를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게, 제가 그 곡을 같이 듣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묵직하거나 이렇게 무거운 느낌을 주는 베이스가, 그런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이 스피커를 얼핏 보면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배치를 잘못하거나 공간에 따라서 또 세팅을 잘못하면, 앰프를 세팅을 잘못하면 그런 소리를 조금 무겁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혹은 아예 베이스의 느낌이 안 살리는, 좀 드라이브를 충분히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곡이 이 조합으로 들었을 때, 현재 저희가 녹음한 조합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발랄하고 아주 경쾌하면서도 그 탄력 있는 베이스, 특히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송하게도 소리샵 청담점 시청실에 있었을 때랑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런 그루브가 발랄하다는 거. 앞으로 나오는 해상도는 어떻게든 나오는데 측면을 어떻게 틔워주느냐, 그 다음에 공간이 얼만큼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배역이 넓고 특히 이 다이나믹 표현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크린치스가 지휘한 그 말로 6번 2악장 같은 이런 곡을 들어봐도 악기들이 전악기가 다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관악기,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다 악기가 동시에 땅 터지면서 뒤에서 부르릉거리는, 계속 부르릉거리는 그 베이스 합주가 나오는, 이렇게 제 느낌으로 한 3-4겹이 중첩이 돼 있고 좌우로 악기군과 쭉 그 위치에 따라서 펼쳐져 있는 오케스트라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각 음상이 또렷하기도 하지만 각 악기의 음색이 하나하나가 다 또렷하게 들리는 굉장히 감탄스러운 순간이 나오는 게 바로 말러 6번 같은 그런 곡에서 들려주는 블레이드2 메타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피아노를 잘해서 들려드렸다기보다 피아노 같이 이렇게 하모닉스가 많은 그런
대표적인 악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 머라이 페레가 연주한 그 프랑스 모음곡 1번 알레망드인데, 이 그냥 그 곡에 대단히 녹음을 잘했다거나 뭐 녹음 음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어떤 게 있다기보다 피아노 독주곡,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고 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적인 템포로 연주하는 그런 곡을 들어본 이유가 피아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데 있죠. 피아노를 아주 극명하게 들려주거나 뭐 대단한 파워로 들려준다거나 이런 곡들이 아니고 그냥 가장 보편적인 피아노 곡도 이렇게 들린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녹음에서도 그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곡이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아주 낭낭하게 잘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피아노 대편성, 또 뭐 이런 팝이지만 이렇게 펑키 그루브가 섞인 팝, 재즈 이런 곡들을 고루 다 어느 장르 특성이 좀 더 좋다 이런 느낌이 없이 고루 다 잘했다는 게 블레이드 2를 뭐 여기선 제 녹음은 3곡 했지만 굉장히 여러 곡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다만 이 스피커는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치를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 스피커 하나 새로 놔도 되는데, 가능하면 측면 우퍼 반경 내에는 좀 가로막지 않게, 가로막게 있어도 조금 비껴 있거나 우퍼에 한 50cm 이상은 반경을 울림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데 두시라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 가격이 지금 한 3천만 원대 후반 정도,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그 정도에서 들을 수 있는 베스트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3천만 원대 스피커를 3천에서 5천 사이, 지금은 이제 그 가격대 스피커들이 가장 하이엔드를 좀 만끽할 수 있는 가격대의 대표적인 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스피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A사, B사, 뭐 W사, M사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섞어놔도 케이프 블레이드 2 메타 버전의 이 소리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소리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피커가 궁금하신 분들은 샘튜브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가까운 청담점, 강남에 가까우시면 소리샵 청담점 가서 들어보시되 옆에 걸 다 치워달라고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소리가 대충 어떻게 나는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난 좀 전이죠. 블레이드 2를 들어봤던 그때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다른 느낌과 조금 더 충실하게, 정확히 말하면 블레이드 2 메타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마다 어제 듣고 오늘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스피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레이드 2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나 저런 스피커가 있는지 나 몰랐다, 심지어 케프라는 브랜드도 처음 들어본다 하는 분들도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이 스피커를 분명히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레이드 2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